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숨은 폭병 2차 감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감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 중에 2차 감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류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 중에서 한 번쯤 크게 호되게 당한 경우에 2차 감염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처음부터 아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치료가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2차 감염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2차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세균, 바이러스, 진균 이런 것들이 피부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서 그런 나쁜 애들이 번식을 하는 걸 2차 감염이라고 해요.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생기는 감염증이라는 거거든요. 불청객이란 얘기죠.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만성 피부염인데, 피부염 부위에 세균이나 진균 혹은 바이러스들이 살면서 얘들이 군집을 이루니까 피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피부염 자체가 굉장히 심하고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쓴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왜 생기는지, 문제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아토피 피부염을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피부염 자체가 심한 데다가 2차 감염이 되게 되면 증상 자체가 심해지는, 아토피가 단순하게 심해지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아토피 피부염이 점점점 심해지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2차 감염이라는 새로운 게 생긴 건데 아토피 자체가 심해진 걸로 오해를 하고 그냥 관리만 잘 해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치료를 미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감염 같은 경우는 천천히 진행되지 않아요. 특히 세균 감염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전신으로 쫙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차 감염인지 모르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쭉 퍼지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텀을 둘 수가 있게 되는데, 세균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 시스템이 2차 감염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진균에 대해서 감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훈련이 된 상태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대처를 쉽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어렸을 때 심하게 앓잖아요. 그런 경우랑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훈련하는 과정.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가 세균, 황색 포도당구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안 돼 있죠. 그래서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 앓고 있는 분들이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피부 자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로이드제는 면역 억제제거든요.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피부염을 치료하는 원리죠. 그래서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하는 건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진균에 대해서 취약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 시스템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 자체도 저하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즉 너무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진균에 대해서 노출 빈도가 높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감염이 들었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그걸 일일이 다 차단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 가렵기 때문에 긁게 되죠.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들이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어른들과 같이 생활하거나 할 경우에 세균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 세균들이 아이들이 긁는 피부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겠죠. 전염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염에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세균 감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균 감염만 알아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균 감염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황색 포도상구균과 연세구균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황색 포도상구균만 하시면 돼요. 황색 포도알구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세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로 긁어서 검사하면 다 있어요. 제가 보통 진료할 때 버거지라고 하거든요. 버거지들이 살고 있는 흔적들이 막 보입니다. 찢어진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 황색 포도상구균이 살고 있는 건데 2차 감염이긴 하지만 피부 자체에서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2차 감염이라고 하진 않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뭐냐면 노란색 각질을 형성을 하면서 진물이 좔좔잘 흐르는, 그리고 홍발이 넓게 갑자기 확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감염되는 거거든요. 즉 노란색 진물이 흐르면서 삼출물들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그런 것들, 이건 바로 코아귤라제, 혈장 응고 인자위에서 가피가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세균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들을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딱지들로 버거지들이 집을 짓게 됩니다.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단단한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보통 세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집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락을 형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코아귤라제에 의한 가피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두툼하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그런 딱지들을 형성을 하는데 노란색 진물들이 많은 게 바로 세균 감염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황색 포도알구균이 표피박리 독소라는 걸 분비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피부 자체에서 갑자기 쫙 퍼지면서 붉게 막 쭉쭉쭉쭉 넓게 퍼지는 그런 문제들, 전신으로 퍼지는 문제들, 이게 바로 뭐냐면 황색 포도알구균이 분비하는 표피박리 독소거든요. 그래서 박리, 피부가 찢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들의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꼬마애들 같은 경우는 볼 피부가 막 갑자기 녹아내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녹아 막 끈적끈적하게 하면서 젤리같이 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표피박리 독소에 의한 2차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점액질에 의해서 끈적끈적하게 녹아요. 그러면서 볼겋게 돼 있어요. 이거 2차 감염입니다. 아토피 자체를 긁어서 생기는 열상에 의한 그런 흔적이 아니라 2차 감염에 의해서 끈적끈적하게 녹아내린 그런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2차 감염의 가장 흔한 경우는 수포성 농가진, 그리고 비수포성 농가진인데 수포성 농가진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비수포성 농가진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황색 포도알구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코 속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코 주변에 중심으로 분포하기도 하고 그런 코를 만짐으로써 생기는 이런 세균이 번식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으로 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비강 점막들, 이런 속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코 주변에 콧물같이 흐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농가진이 생긴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코를 파다가 또 만져, 귀를. 그러니까 귀에 웨이도에도 생겨요. 그리고 또 만지면서 퍼지고 하는 전염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가진. 그 모양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모양을 꼭 기억하셔서 이게 2차 감염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진의 처치 방법에 대해서는 강론 부분에서 따로 또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2차 감염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수두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죠? 헤르페스 심플렉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그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들어와요. 막 잡균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실제 바이러스에서 1%도 안 돼요. 많은 잡균들이 들어오니까 모르고 감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만 뭔지 모르고 그냥 바이러스인 것만 알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감염되는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게 단순 포진 바이러스죠. HSV라고 그래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1형, 2형, 3형이 있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주로 얼굴로 생기게 되죠. 3차 신경에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토피 피부염을 하는데 얼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특히나 이제 이런 부위, 턱 주변으로 해서 퍼지거든요. 얼굴 쪽으로 쫙 이렇게 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게 막 생기면서 뿔긋뿔긋한 점들이 갑자기 쫙 퍼지는 경우, 이게 바로 바이러스 감염이죠.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 주변에 생기고 3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이나 이런 체관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몸으로도 쫙 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바로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인체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극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혹은 먹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비해서는 쉽게 치료되는 그런 반응. 그래서 세균 감염보다는 좀 더 편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균 감염이죠. 진균 감염이라고 하면 곰팡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손발톱 무좀 있고 발바닥에 생기는 이제 무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무좀이 피부염 부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제 무좀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그 방바닥에서 같이 무좀균에 의해서 이제 만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긁으면서 무좀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균 감염도 굉장히 흔한데 진균 감염은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균 감염에 의한 경우는 동그랗게 돼요. 동그랗게.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제 그 국화 같이 동그랗게 퍼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토피가 퍼졌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진균 감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비염의 불청객 2차 감염에 대해서 총론 형식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이 가장 흔하고 이 2차 감염을 잘 극복하시면 아토피 비염을 치료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감염에 대한 처치는 강론 부분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